정말 주민자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자치학회의 전상직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15년에 기획이 됐습니다. 이미 3년 전에 기획이 됐고요. 3년 전에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기획할 때 이게 찻동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 사업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찻동 기획이 나오자마자 이 찻동 기획은 주민자치를 망치는, 주민들이 자치를 못하게 하는 제도다. 그래서 그때 프레스센터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성성식 회장님 오셔서 이 도대체 주민들이 자치를 하게 하려는 제도냐,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안 되면 관변단체가 자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그때 아주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은 죄다 실패했습니다. 원인은 첫 번째가 주민자치위원회든지 주민자치회든지 간에 주민을 뺐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도 가입 못하고 주민자치회도 가입 못하게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아니라 그냥 관치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다음에는 자치를 빼버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회라는 조직은 있어요. 위원회든지 회라는 조직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회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고요. 근데 행정안전부는 시범 실시를 하면서 역시 주민도 빼고 자치도 뺐습니다. 왜 길을 쓰고 이게 주민도 빼고 자치를 뺐을까? 그냥 주민도 넣고 자치도 넣는 게 그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또 박원순 시장도 시민도 빼고 그 자치도 빼놓고는 주민자치 담당관이나 지원관들한테는 엄청난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주민자치 지원관들을 배치하는 거는, 이건 또 뭔가? 주민도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왜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할까? 왜 나올 생각도 없이 자리를 지키려고 할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뜻 있는 지역의 지식인들은 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민들이 지배하고 자치를 해야 되는 회를 행정관료나 관변단체가 지배하고 행정에서 시키는 일이나 하고, 관변단체가 원하는 일이나 하는, 이제 관변단체가 기획하는 일이나 해야 되는 이 회로 이제 가고 있느냐. 식민지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요, 또 국민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쥐는 겁니다. 봐주는 거죠. 내 편에 서면 봐주고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봐주는 게 전형적인 식민지 원칙입니다. 주민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든 게 식민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분권을 해주고, 이 일 못하지, 못하니까 내가 사람 보낼게, 그러면 이건 자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배하겠다는, 식민지로 지배하겠다는 것밖에는 달리 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사회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됐을 때, 무슨 일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 위에서 뭔 일하면 저분 다음에 구의원 나올라나? 뭐 이 생각부터 할 겁니다, 아마. 아무리 일을 해도 빛이 안 나요. 이 시스템 만들어 놓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럼 만일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을 주민들이 직선한다면, 그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나 정치 안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맞아, 저분은 정치인 나서도 충분히 서울시의원이나 구의원 나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 위에서 일을 해. 이쯤 되면 돕습니다. 감사도 하고 돕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일 안 해. 일 안 돼요.
지금은 이 주민자치 시스템으로는 일이 안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9페이지 표를 보시면 서울시 주민자치회 제도를 제가 그대로 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면 구청장이 있고 동장이 있고 통장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여기 있고요. 자, 구청에는 누가 있냐면 서울시에서 보면 주민자치지원관 2명을 배치를 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8,966만 원. 그 다음 사업비가 7천만 원 해서 무려 1억 6천. 근데 주민자치협의회에 지원한 적 있어요? 구에서? 근데 구에다가 갑자기 주민자치를 한답시고 1억 6천을 밖에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협의회는 한 푼도 지원한 적 없고, 주민자치협의회가 이제까지 구보고 자리 좀 하나 달라고 그래도 사무실 하나 준 적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1억 6천에다가 사무실도 주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권한이 뭔지 옆에 한번 보시죠. 구 및 동 주민자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거 자기네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자치협의회 당신들은 로봇요. 앞으로 우리 둘이 다 하겠어. 그 다음 구자치 행정과가 정례 업무한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쏙 빠졌습니다. 그 주민자치를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 민간단체 주민모임 네트워크 만든다. 직능단체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동 담당관 선발 배치한다. 동에다가 주민자치 담당관 한 명 두는데 인건비 3,956만 4천 원, 사업비 1,000만 원, 여기도 주민자치 사무권 준대. 이 사람 여기서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구청장이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및 운영 촉진, 자치계획 수립, 운영기획, 주민총회 준비, 운영지원, 자치회 협의 수탁, 자치업무 기획하고, 주민자치학교 운영하고, 주민자치 회계 담당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몽땅 다 내 밑에 넣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한다. 자기네 사람 데려다가 자기네 입맛 맞는 교육만 시키겠다고 한다고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한다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이 사업을 주로 하겠다. 행사를 주로 하겠다. 그러면 원래는 행사에 관한 교육을 좀 합시다.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 일하겠다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교육할 때 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켰지 주민들 원하는 교육 안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주민자치회 핵심 리더 및 동담당자 간담회를 한다. 주민자치회 핵심 리더를 개별로 속가다가 구청 담당관이 줄 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주민자치위원장 로봇 만드는 거예요. 부위원장이나 누구 불러갖고 계속 간담회 해버리면 위원장 꼴이 뭐가 돼요? 공무원 및 주민대상 주민자치회 인식 확산 설명한다. 아니 이거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되지. 주민들한테 직접 가가지고 주민자치회 설명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자치학교 총괄기획한다. 사업현장 동별 모니터링. 이거 보면요. 주민자치협의회나 위원장들은 로봇이니까 우리가 다 하겠소. 당신들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런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성격은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하고 갈라 세워놓고 지역주민은 주민자치지원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구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요것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회 소속의 실무 사무 조직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구지원관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사무국 요원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주민자치 담당관은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실무 사무 담당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그지 바깥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서울시는 이제 실정법 위반하니까 조례 당장 철회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주장을 하자 그러면 위원장님들 중에는
동장하고 안면이나 구청장하고 안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못 나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대변을 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한 주민자치 관련 서울시 정책도 즉시 폐기돼야 되고, 그 다음 서울시는 주민자치의 근본을 다시 연구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의 목적, 조직, 위원, 동기, 절차, 이거 다시 만들지 않으면 주민자치회는 작동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서울시 보고 연구해 달라고 제가 문서가 조금 정리되면 요청을 할 겁니다.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합니다. 보고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묻길래 첫 번째 주민자치, 두 번째 주민자치, 세 번째도 주민자치인데 왜 그러냐 그러길래 문화일보 인터뷰했는 거 여기 못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번에 월간 주민자치 11호에 보면 문화일보 전면에 인터뷰했던 거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근데 이때도 얘기를 했던 게, 아니 이왕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 사회를 만들면 좋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동네 나가는 게 더 기분 좋은 동네 만들면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안 드리면 누구한테 드리겠습니까?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투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셔서 크게 전념은 못 하시더라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바로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 주민자치 제도를 전국이 그대로 다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